안녕하세요. 365 건강 플러스 한의사 이의준 원장입니다. 사람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질환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관절병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오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도 아닌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관절병이 아니라 면역 기능의 오작동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이 생겨서 파괴돼서 생기는 면역질환입니다.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연골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시키는 질병입니다. 마치 군사 쿠데타처럼 그 나라의 군인이 자신의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를 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실제로 면역질병입니다. 면역질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러지 질환이고 그 중에 비염, 아토피, 천식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요. 비염, 아토피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콧물, 재채기, 기침을 하면 비염이 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80여 가지 이상의 질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80만 명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면역질환인데요.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4배 정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생리를 하는 20대, 30대, 40대의 여성에서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은요, 면역에 충격을 주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여성은 생리할 때, 배란기 때 여성 호르몬의 그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몸의 관절이 더 아프고 관절이 붓고 잠을 못 자고 근육통, 관절통이 심해지고 우울증이나 짜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50대 초반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폐경이 일어나고 갱년기가 생기는데요. 이때 의외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면역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요, 인체에서 진통 역할도 하고 소염 역할도 하고 또 면역을 억제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줄어들면 염증이 많아지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면역의 억제나 조절이 안 되면서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면역 염증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면 여성과 증상은 비슷한데요. 그러나 특징은 여성들처럼 한 달에 생리나 배란기 때처럼 증상이 더 악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남성한테서도 분비가 되지만 여성처럼 한 달의 그 주기를 가지고 리듬을 타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은요,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연골뼈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오인을 하고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절의 연골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붓고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나 근육에도 함께 염증이 생기면서 인대가 붓고 근육이 통증이 생기면서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런 면역 염증 반응은요, 절대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진행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면역의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관절의 염증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 붓고 그 다음에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관절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혹처럼 톡 튀어나오는 결절의 형태로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요. 손가락 관절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몸속의 면역세포가 관절의 연골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면 몸속에 있는 폐나 심장도 공격을 합니다.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가 공격을 받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원인은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면역학 교과서에서는 주 원인은 첫 번째로 유전자의 이상, 두 번째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세 번째 미생물의 감염, 네 번째 조직의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몸이 약해졌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유전자는 HLA-DR4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때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문제는요, 실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생리를 하고 있는 가임기의 여성한테서 주로 발병한다는 점이 증거이기도 하고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면역세포가 자신의 연골세포를 공격을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생물 감염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감염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몸속의 면역세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진행이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나 파보 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직 손상의 경우에는요, 큰 수술이나 몸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몸속에 면역세포에 충격을 주어서 자신의 세포 조직을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오인하는 계기가 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임상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논문들도 있고요. 임상에서 보면 고부 간의 갈등이 심했거나 남편 간의 갈등, 경제적으로 인한 마음고생, 또 태어나면서부터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작은 고민에도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는 성격, 또는 심각한 완벽주의적인 성격, 또 자신의 일을 완전하게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 때문에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 그 이상 반복이 되다 보면 몸속에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 먹는 식습관의 문제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패스트푸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그룹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 제가 보면은 야채나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면서 패스트푸드만 과도하게 오랫동안 먹는 분들이 이런 루마티스 관절염이 오신 그런 분들도 본 적도 있습니다. 일단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심각한 신경질 또는 짜증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만성적인 통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또 그 병이 생기기 전부터 좀 성격이 예민하셨던 분들도 있고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계속 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때나 배란기 때 이런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불면증이나 신경질, 짜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염 하면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이 질병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에 이상으로 생기는 면역 질병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 해당 관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오는 퇴행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관절이 동시에 붓고 또 열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관절이 붓고 아픈 특징이 있고요. 또 루마티스 관절염은 자주 사용하는 관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같은 작은 관절에 주로 질병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이나 엉덩이 관절 같이 좀 큰 관절,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관절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은요, 관절이 아플 때 대칭적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오른손 관절이 아프면 왼손 관절도 아픈 특징이 있고요.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한쪽만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만 퇴행성 관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관절의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5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식욕이 저하되고 체중이 줄고 만성 피로, 우울증과 같은 전신적인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퇴행성 관절은 주로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주로 아프고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전신적인 증상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루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면역 질병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성 피로인데요. 몸속에 있는 면역 염증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통증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체력의 감소가 많아지면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체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만성 피로를 항상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1시간만 쇼핑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루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 이상의 관절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이렇게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이 붓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하는 혹 같은 것이 이제 몸에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상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왼쪽 손목도 같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 관절이 손상된 모양이 보이고요. 일곱 번째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즘 인자가 그 양성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곱 가지의 내용 중에 네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실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면역 질환은 80여 가지 이상의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자가면역 질환이 함께 겹쳐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루푸스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강직성 척추염이 또 같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딱딱하게 변하는 견피증, 이런 질병이 같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세포가 공격 대상이 되어서 만성 피로나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 홍방성 낭창,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같이 겹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입안이 마르고 그 다음에 눈물이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또 같이 겹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외에도 레이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손이나 발가락에 있는 말초혈관에 혈관이 피가 안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차가운 데만 가면은 손이 파랗게 보랏빛으로 또 노란색으로 변하는 레이너 증후군이 오는데요. 심하면은 관절이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심하신 분들은 손가락이 괴사가 돼서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너 증후군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생활을 하신다던가 또는 너무 과로를 많이 하신다던가 식습관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거기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또 다른 질병이 같이 함께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또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몸의 면역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의 상태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실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일찍 자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의 정상적인 안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서는 꼭 잠을 주무시게 되면은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병리 상태에서 가능하면 좀 더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생리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그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시간대에는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햇볕을 쏘이면서 가볍게 걷는 거를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는 가능하다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중에는 몸의 면역을 틀어지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좀 삼가하시고 야채나 과일을 위주로 섭취를 하셔서 몸에 있는 그런 면역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비 오는 날 관절이 더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비가 오면 더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의 관절은요, 압력을 잘 느끼는 기관인데요. 날씨에 의한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은 대기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저기압이 형성되면 관절의 부종이 더 심해지고 혈관순환이 더 되지 않아서 관절의 혈관이 붓고 혈액이 붓는 부종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면은 저기압이 되면서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붓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요, 햇볕을 보면서 1시간 정도 걷는 건데요. 우리가 햇볕을 쏘이게 되면 몸속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요, 일종의 호르몬 역할도 하는데요. 염증을 내려주고 통증을 억제해주고 면역의 과항진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영도 있는데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중력에 의해서 관절의 부담이 덜하니까 물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의 부력에 의해서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에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물은 약간 찬 성질이기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부위는 항상 염증 때문에 열이 나고 붓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나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면역의 염증을 찬 물 속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열을 좀 내려주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붓기를 좀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스트레칭도 있는데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루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경우에 몸에 염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간단하게 손가락에 관련된 그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 손을 주먹을 꽉 쥐고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완전하게 핀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손가락 5개를 옆으로 최대한 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손가락 5개를 완전하게 오므린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손가락이 아프고 뻣뻣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우선은 음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80%가 장점막에 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장점막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장 면역이 많이 좋을 때에는 면역의 염증을 안정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장 내에 부패균을 늘릴 수 있는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그 밀가루 안에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조눌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변하면서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틈새를 벌어지게 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독소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장누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면서 면역의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면역 염증 물질들이 많이 몸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장내 부패균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면역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스턴트나 밀가루 음식은 가능하시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치료해 보면 한의학의 이런 면역 균형요법을 통해서 실제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 만성 피로, 우울증, 불면증, 관절의 부종, 정신불안 등의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실제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으므로 항상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